속보, 충격 대막장협회 이제는 변호사 선임했다. 끝까지 싸워볼 태산, 홍명보 정몽규 문체부의 변호사로 대항하고 있다. 디귿디귿.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홍명보를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초대형 전세기를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축구 전문 인터넷 언론 풋볼리스트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일정과 관련해 축구대표팀이 원정 경기인 요르단전 3차전을 마친 뒤 국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세기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3차 예선에서 팔레스타인, 오만,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10월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과 3차전을, 10월 16일 한국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를 예정으로 전해졌다. 요르단에서 한국으로 대표팀이 넘어올 때 전세기 지원을 축구협회가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라크는 B조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 중 하나로 꼽히는데 최대한 빨리 귀국해 선수들의 컨디션, 몸 상태를 조절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고 풋볼리스트는 전했다. 한국과 요르단 사이엔 직항 노선이 존재하지 않아 경유편을 타면 귀국 때 15에서 20시간, 대기시간 포함이 걸리지만 전세기 활용 시 12에서 14시간으로 비행기 이용 시간이 최대 6시간 단축된다고 한다. 두 국가는 약 8,000km 떨어져 있다. 전세기로는 초대형 기종으로 전보 비행기라고도 불리는 A380 기종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총 495명이 탑승 가능한 해당 비행기가 요르단으로 향할 땐 축구협회 임직원이나 관계사, 후원사, 언론팬 등이 좌석을 채울 예정이라고 한다. 요르단에서 이들이 대표팀을 위한 응원전에 나선 뒤 선수들과 함께 귀국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축구협회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9월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이 경기는 홍 감독 부임 이후 열리는 첫 A매치라 주목받고 있다. 2차전 상대는 오만이다. 오만과 경기는 9월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보스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2. 정몽규 회장 2027년까지 AFC 회원협회위원회 부위원장 맡아. 강종문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027년까지 아시아축구연맹 AFC 산하상설위원회인 회원협회위원회 어소시에이션즈 커미티 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AFC가 공식 서한으로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칼리파 바레인 회장의 추대와 집행위원들의 스인을 통해 정 회장의 부위원장 선임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회원협회위원회는 AFC가 운영하는 16개의 상설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AFC와 각 회원국 협회 사이 관계를 관리하고 논의하는 기구로 현재 하쳔 하이다르 레바논 축구협회 회장이 위원장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33회 AFC 총회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축구 외교 무대에서 물러났다가 최근 복귀했다. 지난 5월 제34회 AFC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덕이다. 아시아 축구 최고 집행기구인 AFC 집행위원회의 일원이 된 정 회장은 2027년 정기총회까지 동아시아 지역 할당 집행위원으로 활동한다. 지난달 SA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을 출판한 정 회장은 최근 올림픽이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잔디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만났다. 자신의 책을 인판티노 회장에게 선물한 정 회장은 당시 피파를 통해 우리가 한국의 축구 현실, 아시아와 전 세계 축구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3. 뉴 신데렐라 탄생 예감, 강원 1위 주역 황문기. 홍명보호 1기 승선 기대감 위 화살표. 또 한 명이 신데렐라가 탄생할까? 1기 명단 발표를 앞둔 홍명보호가 강원 FC 돌풍의 주역 황문기 27를 주목하고 있다.
국가대표팀 소식에 능통한 축구계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황문기가 대표팀 코치진의 마음을 샀다. 특히 김진규 코치가 황문기의 플레이를 보고 감탄했다고 전했다. 대표팀 코치진이 관전한 광주FC전 3에서 2승에 출전한 황문기가 공수양면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홍명보 감독은 이달 국내 코치진 인선을 마치고 9월 A매치 명단을 꾸리기 위해 K리그 현장을 돌고 있다. 홍 감독과 김진규 코치는 지난 18일 열린 선두 강원과 광주의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27라운드가 열린 강릉종합운동장을 찾아 선수들 면면을 살폈다. 세간의 관심은 지난달 토트넘 이적을 확정한 강원 공격수 양민혁, 18에게 쏠렸다. 올 시즌 8골 5도움을 기록 중인 양민혁은 이날도 강원의 우측 공격수로 선발 출격해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홍명보 감독과 김진규 코치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같은 라인에서 뛰는 풀백 황문기였다. 어김없이 강원의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황문기는 광주전 공수에서 반짝였다. 공중볼 경합 12회 중 9회 승리. 떠내기 3회 성공 등 눈부신 기록을 남겼다. 팀이 1에서 2로 뒤진 후반 5분에는 정교한 크로스로 코바체비치의 헤더골을 도우며 역전승의 주춧돌을 놨다. 황문기는 광주전뿐만 아니라 2024 시즌 들어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마침 홍명보 감독이 관전한 경기에서 훨훨 날며 국가대표 1기 승선 기대감을 키웠다. 황문기와 찰떡 호흡을 선보이는 양민혁 역시 대표팀에 처음 승선할 유력 후보로 꼽힌다. 만약 황문기가 태극 마크를 달게 된다면 또 하나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탄생하게 된다. 황문기는 2012년 17세 이하 U17 대표팀에 승선한 적이 있지만 성인 대표팀에 뽑힌 적은 없다. 대표팀의 오른쪽 풀백에 확고한 주인이 없는 터라 이번에 발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원래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인 황문기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우측 풀백으로 변신했다. 애초 풀백 자원이 부족해서 이 자리를 소화했는데 올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직을 변경해 강원의 핵심 자원으로 우뚝 섰다. 강원의 1위 돌풍을 이끄는 주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황문기는 미드필더 출신답게 정확한 킥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일품이며 오른쪽 공격수 양민혁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전진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그는 이번 시즌 강원이 치른 전 경기 27경기에 나서 1골 6도움을 기록. 2020년 프로 데뷔 이래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수확했다. 홍명보 감독은 오는 26일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나설 태극 전사를 발표한다. 홍명보는 내달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3차 예선 1차전을 치르고 닷새 뒤인 10일 오만과 원정 경기에 임한다. 4. 울산 HD 새 사령탑 김판곤 비주류의 반란 보여줄까?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넘버원에서는 김판곤 신임 울산 HD 감독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창신고와 호남대를 거쳐 울산 현대 호랑이에 입단하며 K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김 감독은 6년간 국내 리그 통산 출전 경기가 53경기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했다. 당시 현역 선수 생활을 했던 이상윤 해설위원은 그의 장점은 빠른 스피드였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선수로서 100%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는 못했다며 아쉬운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감독은 선수 시절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음에도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경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코치를 시작하며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후 더블 플라워 FA, 홍콩 레인저스 FC, 부산 아이파크, 경남 FC 등에서 코치 및 감독 대행을 하다가 홍콩과 말레이시아의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으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세상에 알렸다. 이번 울산 HD위 사령탑에 오른 김판곤 감독은 국내 리그에선 처음으로 감독직을 맡게 됐다. 홍명보 감독의 후임으로 리그의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상윤 해설위원과 김상래 스포츠 전문기자가 전하는 울산 HDW 새로운 사령탑 김판곤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영상과 유튜브 채널 넘버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돈 보고 사우디 가지 마. 레전드의 조언. 메뉴가 더 잘 맞을 것. 과거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레전드 크리스 서튼이 이반 토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을 걱정스럽게 여겼다. 토니는 브렌트포드 핵심 공격수다. 다부진 체격과 위협적인 경합 능력을 자랑한다. 공중볼을 따는 능력에도 특화되어 있고 골 결정력도 준수한 편이다. 2020에서 21시즌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무려 31골을 터뜨렸다. 토니는 브렌트포드가 일부러 승격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에도 12골을 넣어 잔류를 확정시켰다. 지난 2022-23 시즌에도 득점 감각을 폭발시켰다. 컵대회 포함 모든 공식전 33경기에 나서서 20골을 만들었다. 엘링 홀란드와 해리 케인에 이어 리그 득점 3위에 해당하는 순위였다. 시즌 도중 도박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한동안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지만 복귀 후에도 토니는 여전한 기량을 유지했다. 검증된 자원이었기에 유로 2024에 참가하는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소집됐고 골맛도 봤다. 그동안 토니는 여러 클럽의 관심을 받아왔다. 아스널,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이 있었고 토트넘 호스퍼도 자주 언급됐다. 하지만 높은 이적료 탓에 구체적인 이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브렌트포드는 토니에게 6천만 파운드, 약 1,050억 원을 책정했다. 최근엔 브렌트포드가 가격을 내렸음에도 무성하던 이적설이 잠잠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브렌트포드는 알 아흘리로부터 토니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아직 브렌트포드가 아무것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합의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적설이 나오면서 토니는 지난 18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개막전 명단에도 제외됐다. 토니가 없는 브렌트포드는 팰리스의 2에서 1승리를 거뒀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토니의 사우디 이적설을 인정했다. 그는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토니와 관련된 일이 많고 이적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명단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우리에게 환상적인 선수였다. 특히 작년엔 그가 없이도 다른 팀들을 상대할 수 있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토니가 곧 팀을 떠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누가 알겠나? 관심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건 없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이적을 암시했다. 토니는 1996년생으로 28세에 불과하다. 여전히 유럽에서 전성기 커리어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나이다. 이에 서튼은 BBC 라디오 오라이브에 출연해 그의 커리어에서 현재 상태를 볼 때 사우디는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는 PL에서 자신을 증명했고 모든 자질을 갖췄다. 그의 연계, 피지컬, 세트피스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출중하다. 고 토니가 사우디에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질 수 있겠지만 토니는 전성기다. 그가 PL에 남았으면 좋겠다. 순전히 축구 관점에서 그가 사우디로 가는 건 낭비다. 메뉴가 당장 스트라이커가 없으니 그가 팀에 잘 맞을 거다. 고 덧붙였다.